12월 26일 목요일 잠금해제 출발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오늘 양시장은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아무래도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0.2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등락을 거듭하다가 10시 시점 기준으로 0.1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680선을 잘 지켜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이렇게 변동성이 강력한 시장 내에서는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를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분 모시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박건희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또 차장님과 함께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지금 IT 투톱 기업들 이 시점 기준으로 표정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 0.18%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 넘게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HBSP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IT단에서 LG이노텍이 오늘 목표 주가 하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9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조정된 상황. 오늘 0.49%가량의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는 2.71%가량의 낙폭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 시장 안에서 미국 시장 내 테슬라가 워낙 큰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훈풍이 2차 전지에 어떻게 전해질까 좀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우리 시장의 2차 전지는 그리 큰 강세가 보여지진 않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14%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2%대 강세, 하지만 삼성, STI, 에코프로비엠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장 안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아직 그리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테슬라와 관련 이슈에서 오늘 얼마나 큰 힘을 받아갈까 좀 집중을 했는데 지금 0.23%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는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장 안에서 아주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지금 9%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보다 그 힘을 더 키워가고 있고요. 또한 조선주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강력합니다. HD 현대중공업 6.62%, HD 한국조선해양은 3.76%, 하나오션, 삼성중공업까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력한 상승세가 바로 신성 델타테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3.14%라는 강력한 상승세, 오늘 오후장까지 얼마나 힘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 주목해 보면 좋을지 오늘의 종목 잠금해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바로 풍산입니다. 이 방산 수출 순항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또 트럼프 인맥주로도 꼽히면서 이번 주 내에 좀 워낙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이 풍산이 그 외에 어떠한 개별적인 이슈가 있을지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풍산의 첫 번째 키워드는 단연 수출 비중을 잡아주셨습니다. 풍산의 수출 상황 지금 좀 어떨까요? 제가 풍산을 이렇게 오늘 가지고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트렌드에 맞게 좀 단타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모아가도 좋을 종목이냐. 그러다가 한번 탄력이 받으면은 뭐 한 번에라도 이렇게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게 무슨 종목이냐 이런 걸 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풍산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밸류에이션이 뛰어나고요. 무엇보다 그 밸류에이션을 받쳐주는 게 내수보다는 수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저희가 요즘 종목군들의 실적이 올라가거나 뭐 이런 종목군들 보면은 내수보다는 확실히 수출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풍산의 수출 비중을 딱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신동 부분하고 방산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어요. 신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구리라든지 구리 합금을 나타내는 거고, 방산은 탄약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 표에서 보시면은 방산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22%대까지 나옵니다. 최근에 풍산의 탄약 관련돼 있는 수출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한 30%대까지 육박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기 때문에 방산 부분의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저 방산에 대한 수출이 2023년도만 해도 4,900억이었는데 현재 2025년도 가면은 7,900억까지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좀 큰 폭으로 좀 좋아질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풍산이 하락을 한 이유가 뭐냐면
수출 부분에서 방산의 수출 부분에서 좀 지연이 됐던 거, 생산 지연. 요것 때문에 현재 증권사에서 굉장히 방산 부분의 영업이익 부분을 1,000억대로 4분기 기준으로요. 좀 보수적으로 잡아요. 하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 예, 갈 자리에서 못 가는 게 하나의 기회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풍산 길게 받쳐줄 힘에 단기적인 이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또 다른 모멘텀이 어떻게 될지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구리의 리드타임을 잡아주셨어요. 이 최근에 구리값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더해지고 아무래도 리드타임이 길다 보니까 풍산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구리의 리드 타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리를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한 16.2년까지 좀 걸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냐면은 말 그대로 구리의 수요가 필요할 때 그만큼 공급을 하기 힘들다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1990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지금 현재 발견된 구리 광산이 한 228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2012년 이후 발견된 신규 광산은 12개밖에 좀 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라는 것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신규 광산보다는 기존의 광산에서 추출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현재가 구리가 어떤 상황에 처져 있냐면은 구리에 대한 광석의 품위라든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급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구리의 TC라고 해가지고요. 구리 광산업체가 제조업체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현재 역사적으로 낮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구리의 광산업체가 지금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딸리기 때문에 현재 풍산만 놓고 보면은 이 탄약에 대한 쇼티지,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계속해서 부양책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기에 대한 부양책,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수요가 필요한 그 어느 시점에 공급이 굉장히 좀 딸릴 거다. 이게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네,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이에 비해서 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러한 상황의 전망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풍산의 세 번째 키워드는 방산으로 잡아주셨어요. 구리 키워드 잡아가고 방산 키워드 이렇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풍산 관련해서 24일에 또 하나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 방위사업청과 대구 경탄유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도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떠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자, 일단 계속해서 방산 쪽에서 수출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매출 비중은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에서 기여율이 한 80%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155mm짜리 대구경 폭탄이 수익성이 현재 굉장히 높은데 2024년도 말까지 지금 생산 능력이 2배 증설 예정에 있고 연간 매출 기대 효과가 2,500억까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155mm 대구경 폭탄은 국내에 있는 자주포 탑재 화포의 주요 탄약인데 국내 방산업체하고 호환성이 굉장히 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풍산의 탄약도 호환성 때문에 같이 쓰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예시로 현재 저희 방산업체들이 조금 주춤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의 K2라든지 아니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9이 루마니아, 폴란드, 이집트 쪽으로 계속해서 수출이 진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 때문에 풍산도 현재 같이 갈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도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턴하면은 좀 탄력성 있게 움직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가 얼마 잡아보면 목표가 좋을까요? 한 6만 원 정도 일단은 잡아보도록 할게요. 박스권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상단 정도 이렇게 좀 잡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풍산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이니까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잠금 해제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녹십자입니다. 미국에서 돈 벌 시간이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단연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녹십자의 상황이 좀 어떨까요?
지금 녹십자 네. 같은 경우가 주가가 그래도 꽤 좀 많이 올라 있기는 그쵸. 해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미국 시장의 성장성까지는 아직 뭐 크게 반영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에 성공을 했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8월에 알리글로라고 이 미국 판매를 개시를 했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매출이 1,300억 원으로 찍었어요. 이게 YOY로 36%가 현재 증가를 좀 했는데 보시다시피 혈액제제류 쪽에서 분기 매출이 큰 폭으로 좀 늘어나 있는 모습이 좀 나올 거고요. 3분기 실적에 이러한 그 알리그로뿐만 아니고 미국 내에서 헌터라제라는 게 있어요. 헌터 증후군 치료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수출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혈액제제의 매출은 2025년도에 연속적인 성장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우선적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 혈액제제인 알리글로가 최근에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실적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희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이어서 열어보겠습니다. 녹십자의 두 번째 키워드를 높은 마진으로 잡아주셨어요. 마진율이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마진이 네. 그 매출액만 사실 는다고 네. 뭐 좋은 건 아니죠. 뭐 일종의 이제 매출하고 플러스로 이제 이익 부분도 굉장히 좀 좋아져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녹십자의 이 유통 경로에서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좀 발견이 됩니다. 현재는 첫 번째 기억하실 게 높은 WAC라고 있어요. 이게 약품 도매가, 약품 도매 취급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중간 유통 비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매출이 늘면서 이 알리글로의 수익성은 더 좋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험사 관련해서 계약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이 보험 지원이 계속 확대가 됨으로써 환자 부담이 최소화되는 게 있어요. 뭐 특별히 그 포뮬러리가 등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포뮬러리는 이제 보험사가 비용을 지원하는 약품 리스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환자의 그 부담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요것 때문에 약품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미국 사보험 시장 커버리지를 한 80% 이상 이렇게 확보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또 있는 게 그 PBM이라고 있어요. 약품 가격을 협상하고 유통을 관리하는 이러한 기관하고의 계약을 좀 많이 좀 맺어놨기 때문에 네. 이 녹십자는 더 많은 시장의 확대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추가적인 유통 경로도 확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밖에 또 이제 녹십자는 이러한 유통 경로를 통해 가지고 현재도 안정적인 물량 판매가 현재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큰 거죠. 이 미국의 50개 주에서 판매가 현재 가능해서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게 녹십자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녹십자의 높은 약품 선호도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으로 보여지는데 시장이 얼마나 더 확대될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녹십자의 세 번째 키워드 2025년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아무래도 2025년 실적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안정적인 성장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계속 미국 시장의 키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요. 네.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 녹십자 하면은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성 이렇게 영지게 지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예로 들어보자면은 아까 제가 포뮬러리라고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이 시그나라는 이 약품 회사가 있는데 이 골반염 질환이라고 있어요. PID 환자에게 그 알리그로를 우선을 처방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불필요한 부작용을 감소를 하는 효과가 이 알리글로한테 있기 때문에 우선 처방을 하고 있는데 이 알리그로의 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골반염 환자가 조사를 딱 해보니까 이 신생아 때 태어나서부터는 발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은 발현 현상 때문에 성인이 다 돼서야 이 알리글로를 이제 골반염 환자한테 같이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약효를 신생아 때부터 이 골반염 환자의 그 증상을 발견을 한다면은 조금 더 확장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이 알리그로 때문에 현재 PDI 적용증이 확대가 될 건데 소아 임상 3상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녹십자가 2026년도에 이제 완료를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의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2025년도, 6년도까지 계속 지속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 때문에 2024년도, 5년도 지나가지고 이 영업이익률이 잘 보시게 되면은 6%대로 이렇게 좀 늘어나는 모습이 좀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역시나 매출과 영업이익의 두 개의 그 토끼를 잡는 게 녹십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힘이 이 내년도의 성장세를 얼마나 더 이끌 수 있을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녹십자. 그렇다면 가격은 목표가 얼마 설정해주면 좋을까요? 제가 한 20만 원 정도 좀 잡아놨습니다. 네. 요거는 1차적으로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요 박스권이 좀 제대로 돌파가 되면은 네. 뭐 더 상향한 의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녹십자 목표가는 20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박건희 사장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